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6월 14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역대 총선 때마다 각 당은 공천 파동을 겪었죠. 공천 파동의 시작은 낙천자,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의 이 반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당사에서 이렇게 크고 작은 소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무더기로 무소속 출마를 감행을 하죠. 그렇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정당이 이 큰 상처를 입어서 총선에서 지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합니다. 과거에 그 친박 공천 학살 이런 게 있었죠. 죄송합니다. 이명박 정권 때 친박 공천 학살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학살당한, 그러니까 낙천한 사람들이 그냥 있지 않고 친박 연대 또 친박 무소속 연대 이렇게 해서 다 생환을 했죠.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당히 여당 속의 야당 역할을 하면서 또 내내 갈등도 겪었습니다. 그 여파라고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2016년 총선 그때 국민의힘 계열의 이한구 공관위원장, 2020년 김영호 공관위원장, 이때도 다 공천 파동을 겪는 바람에 그러니까 제1당 자리를 민주당 계열에다 뺏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이한구 2016년 그 공천 파동으로 한석이 졌죠. 그래서 제1당 자리를 민주당에 내줬고, 그것이 결국 나중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런 하나의 이 씨앗도 그때 부러졌다. 그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천 파동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이것은 핵심은 낙천자를 어떻게 이 무마를 해서 또 어떤 명분을 줘서 그 당의 잔류를 하게 하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백의종군에서 당을 돕도록 하느냐. 이게 가장 큰 그 공천 파동을 없애는 핵심이죠. 자, 그런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한동훈이 하면 다르다 이 말이 생각날 정도로 다른 방식으로 이 공천 파동 그리고 낙천자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그것을 활용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김태호, 서병수, 조혜진, 영남권, 부산, 그 경남의 이 세 사람, 중진 세 사람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재활용을 했죠. 사실 김태호, 서병수, 조혜진 이 사람들은 영남 중진들 용태론 여기 대상이 되면서 불출마를 권유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아예 당선 가능성이 없는 서울 수도권으로 빼는 이 방법이 있는데, 그걸 쓰면은 반발을 하겠죠. 이 중진 의원들은 김태호, 서병수, 조혜진 다 본인들이 지역에서 닦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천을 안 주면은 그 현지에서 무소속 출마도 감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아마 이번에도 그 상황이 좀 예상이 되기도 했는데, 결국 이 세 사람을 그냥 내치는 것이 아니고, 공천에서 그냥 탈락시키고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험지로 가서 싸워봐라. 민주당 현역이 있는 곳으로 가서 김두관이나 이 전재수나 이쪽에 민주당 현역이 있는 곳으로 가서 싸워라. 그러니 이 사람들도 그냥 이 당을 떠나고 무소속하고 일 것보다는 오케이 해보겠다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이 간 자리에는 또 다른 신인들을 투입을 할 수가 있죠. 거기는 좀 양지로 인식이 되니까. 그러면 그게 결국 윈윈하는 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한 곱셈의 공천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이게 상당히 낙천이 될 수도 있는 중진들을 재활용하는 아주 새로운 방식의 공천을 선보였는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공천에서 탈락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당이 정해놓은 기준에 부합을 하지 못하는, 또는 경쟁률이 떨어지는 여러 사례로 이제 앞으로 낙천자들이 속출을 할 텐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한 큰 변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배치 방식, 이것 외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새로운
방식을 선보였습니다. 이 낙천자, 어쩔 수 없이 낙천하는 사람에게 이 따뜻한 위로를 보내고 그 사람이 당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공개 석상에서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감동을 주는, 낙천자에게 오히려 감동을 줘서 낙천자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백의종군을 선언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연출이 됐습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죠. 드루킹 특검을 하기 위해서 단식 투쟁까지 했고 결국은 김경수 그 문재인의 후계자라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법정 구속되도록 했죠. 그래서 문재인 계열의 그 김경수를 낙마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때를 전후를 해서 또 문재인 정부의 힘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 사건, 그 드루킹 사건, 여론 조작 사건이죠. 그것의 본질을 파헤침으로 해서 문재인 정권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고 이 윤석열 정부 탄생의 한 명의 또 공신이기도 한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낙천했죠. 딸의 캐티 채용 논란이 있었는데 부분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면 복권이 됐는데 공천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자, 처음에는 김성태 전 원내대표 강하게 반발을 했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월 7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심지어 이런 말도 했죠. 내가 정치보복의 함정에 빠진 것이 공천 부적격 사유라면은 삼천교육대 출신 조폭 핵관은 공천 적격 사유라도 된다는 말이냐. 본인이 이 문재인의 후계자라는 김경수를 날리는데 일조를 했기 때문에 거기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보복을 당했다. 자, 그런 것이 이 딸 채용 논란이었는데 그게 공천 부적격 사유라면은 그러면 삼천교육대 출신 조폭 핵관 나중에 박성민 울산의 박성민 의원을 겨냥을 했습니다. 박성민 의원이 개입을 해서 그 뭐 정권의 윤석열 정부의 실세로 불리죠. 개입을 해서 본인을 공천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사면 복권 받은 사람도 그 전력이 있으면은 그 유죄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은 공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준을 만들었다. 이 박성민 그리고 이 그 공관위원 중에서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공관위원장은 이철규 의원을 겨냥한 거다. 그래서 기자가 이철규 의원을 말씀하시는 게 맞냐 하니까 부인하지 않는다. 그래서 박성민, 이철규, 윤석열 대통령 주변의 두 사람을 강하게 그 질타를 했죠. 당을 원망하지도 않고 대통령을 원망하지도 않는데 당과 대통령 주변에 암처럼 퍼져 있는 소위 핵관들, 핵심 관계자들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울분을 토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이철규가 또 반박을 하기도 했죠. 제가 뭘 했다고 내 이름을 언급을 하느냐. 뭐 서운하겠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왜 남을 원망하나 이렇게 하면서 할 말씀 못할 말씀을 가려서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막 양쪽이 극하게 대치를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계속 반발을 했고 뭔가 결단을 내릴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무소속 출마죠. 무소속 출마. 만약에 김성태 의원이 거기서 강서에서 본인의 지역구에서 무소속 출마를 감행을 하면은 국민의힘 후보를 누가 내세워도 당선되기 어렵죠. 김성태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도 뭐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태 의원이 전 원내대표가 당선이 못 된다 해도 국민의힘 표를 다 가져가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그냥 거기서 맥을 못 쓰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그 시점이었죠. 상당한 경쟁력을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거기서 강세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응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때 김성태 원내대표 할 때 당 대표를 한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컷오프 결정을 받으니까 김성태를 저런 식으로 내버리면 앞으로 이 당을 위해 헌신과 희생을 할 사람은 없어진다. 이렇게 일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도 받아들이고 경선으로 후보를 정하는 게 당을 위해 헌신한 사람에 대한 예의다.
지금 지도부에 이 당을 위해 김성태만큼 헌신과 희생을 한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에서. 자, 이렇게 논란이 막 확산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섰습니다. 나서서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일단 우리가 도입한 시스템 공천 과정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당 후보로서 김성태를 국민에게 제시하지 못했다. 이렇게 컷오프를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났으면은 상당히 또 더 큰 반발이 일어나고 어수선해 줬겠죠. 당이 어수선해 줬겠죠. 또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 당은 보수 정당에서 사실상 최초로 시스템 공천을 시작을 했다. 공천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고 아쉽지만 탈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것은 전혀 반발을 무마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촉발시키죠. 더 크게 증폭시키죠.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다음에 이 말을 덧붙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시스템 공천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데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동료 시민을 위해 승리하기 위해서는 용기 그리고 헌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김성태 전 의원님은 과거 단식으로 드루킹 특검을 관철함으로써 민주주의가 훼손된 것을 온몸으로 막았던 분이다. 그리고 누구와 다르게 진짜 단식을 하신 분이다. 이재명을 비꼬는 거죠. 이재명과 비교를 하는 거죠. 누구와 다르게 진짜 단식을 하신 분이시다. 실제로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그 단식 이후에 지금까지도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진짜 단식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한동훈 위원장의 말입니다. 단식 목적 자체도 누구처럼 이재명처럼 자기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명분이 있었다. 그리고 김성태 전 의원님의 헌신과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 그에 대한 나와 당의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이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해서 김성태 전 의원님과 함께 이번 4월에 승리를 만들고 싶다. 김성태 전 의원님도 우리와 함께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되돌릴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공천 탈락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당에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헌신한 것은 우리는 다 같이 기억을 하고 있다. 이것이 공천에서 배제가 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것이죠. 자, 김성태 오늘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무소속 이것도 이제 안 한다는 이야기죠.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아쉬운 심정을 가눌 길이 없지만 이제 우리 당의 시스템 공천 결과를 받아들이려 한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당의 결정은 겸허히 수용한다. 당과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과 기여로 답해 주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도 전한다. 자, 공천에서 탈락을 했는데 비대위원장,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한동훈이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만든 측면도 있고 그걸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인 김성태 전 원내대표도 대단한 거죠. 특히 당과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과 기여를 했다고 본인을 평가를 해주니 감사하다. 그리고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미력이나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우리 당과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 한 길로 매진하겠다. 저 자신의 억울함, 안타까움, 울분은 오로지 윤석열 정권의 총선 승리, 또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총선 승리를 이끌어가는 미랄이 되는 관점에서 저를 내려놓기로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소식을 듣고 역시 큰 정치인답게 필요한 결정을 해 주셨다. 드루킹 그러면서 다시 공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드루킹 특검도 김성태 의원님이 만들어낸 것이다.
진짜 단식을 했다. 이재명과 달리 단식을 했다. 그럼에도 그분이 우리 시스템에서 안 되게 된 과정도 존중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의 달라지는 정치를 이것은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중진들, 영남에서 어차피 이 공천이 어려운 중진들, 그냥 놔두면은 무소속 출마를 하죠. 그러면은 그 국민의힘에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걸 다른 지역에, 어려운 지역에 전진 배치를 하면서 재활용을 하는 이것이 곱셈 공천이죠. 그리고, 어떤 기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탈락을 하는, 낙천을 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그 당에 대한 그 기여, 이런 것을 인정을 공개적으로 해주고, 격려와, 이렇게 용기를 주는, 이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모습, 그런 것들이 아마 공천 파동을 이번에는 뭐 최소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총선 승리의 가장 큰 지름길이 되는 셈입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